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의 뜻이라는 건데요. 이 삼각함수의 뜻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애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즉, 우리가 삼각비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이 삼각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쓰일 수 있다 그랬냐면 무조건 직각 삼각형에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건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이 변의 길이를 내가 A, B, 이렇게 C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각도를 하나 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각도에서 바라본 녀석이죠. 바라보는 녀석을 우리는 뭐로 정의하냐면은 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빗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는 세타의 밑에 있다 그래서 얘는 밑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각 선분의 길이의 비를 표현한 것을 이제 삼각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즉 a분의 c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 즉 b분의 c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원리 페이지 141쪽에 밑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가 있습니다. 특수각의 삼각비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즉 0도, 그리고 30도, 45도, 60도, 그리고 90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까먹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게 될 건데, 위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수직선상에서 원을 하나 그릴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하나 이렇게 딱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r, r, 말 이렇게 넣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x축, 1사분면에 해당하는 x축을 내가 시초선으로 하고요. 1사분면에 내가 동경을 하나 이렇게 하나 딱 그릴 겁니다. 이 동경 하나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내가 P라고 하고요. 이때를 x, y라는 점을 내가 표현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x, y에서 x축으로 수선해발을 하나 이렇게 딱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을 내가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놓을 거죠. 자,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는 반지름의 길이 r이기 때문에 이 OP의 길이는 우리가 r로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x,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y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 것과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중등 과정을 복습하면서 본 애가 닮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AA 닮음이죠. 각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r분의 y가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x분의 y 이렇게 정의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r이라는 건 반지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점피가 1사분면에 있으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즉 그냥 수선해발 내려가지고서는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4사분면의 동경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난감한 애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이렇게 똑같이 수직선상의 원을 하나 이렇게 딱 그렸어요. r인 원을. 자, 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2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동경이라는 거는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세타라는 애가 둔각이 된단 말이에요. 둔각이.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지? 삼각함수라는 건 직각 삼각형에서만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둔각이지만 내가 요 점 P를 여기를 내가 또 점 P라고 잡았을 때
내가 여기서 x축에 대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직각삼각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길이는 r일 거고요. 자, 여기는 y고, 우리가 여기는 길이로 표현하시면 이제 뭐 절대값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길이로다가 삼각함수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것도 세타가 2, 4분면이긴 하지만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3, 4분면일 때도 똑같이 완성이 됩니다. 3, 4분면일 때도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3, 4분면이다 라고 하시면 자, 얘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내가 요 점을 점 px, y라고 했을 때, 아이고, 미안해요. 동경 표시 안 했네. 이렇게 동경을 표시했을 때 얘도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런 식으로. 그죠? 4, 4분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 4분면일 때도. 4, 4분면일 때도 내가 어떤 반지름 r인 원을 그렸고요. 동경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가 만나는 점을 내가 또 P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Px, y. 그럼 얘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게 둔각삼각형일 때는 구하기가 애매하니까 우리가 1사분면에 구해놨던 이 삼각함수 값을 좀 이용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x, y 요것들을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 r 얘는 뭐 마이너스 y 아니면 뭐 절대값 y겠죠. 그죠? 여기는 뭐 절대값 y 길이니까 여기도 뭐 절대값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r, 여기는 x, 여기는 뭐 절대값 y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얘는 4분면과 상관없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선요. 그냥 삼각함수를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타라는 애가 4분면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로 정의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점의 좌표를 잡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렸을 때 얘는 빗변에 해당하는 게 r이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y 그리고 밑변에 해당하는 게 x이기 때문에 우린 요걸 다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걸 좀 쉽게 표현하시게 되면요. 어느 사분면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딱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나비 넥타이다 이렇게. 선생님 뜬금없이 나비 넥타이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내가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그린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걸 한 번에 모아놨다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1사분면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2사분면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3사분면은 이런 모양일 거고요. 4사분면은 또 마찬가지 이런 모양이죠. 자, 요게 뭐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나비 넥타이 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얘가 어느 사분면에 있든지 간에 점 하나를 찍어 놓고 우리는 나비 넥타이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비 넥타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있다가 예제 문제 선생님이 풀어줄 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함수 값에 부호라는 애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사인이라는 거는 무조건 r분의 y고요. 코사인이라는 건 r분의 x고요. 탄젠트라는 거는 x분의 y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분면에 대해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시면 얘네들은 전부 부호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인 세타라는 건 무조건 r분의 y였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건 무조건 r분의 x였고요.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였죠. 그죠? 자, 1사분면일 때는요. 사인 y도 플러스고 x도 플러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양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사인 값도 플러스고요. 코사인도 플러스고요. 탄젠트도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2, 4분면에 있는 x, y다라고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즉 x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얘가 2, 4분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 y는 플러스고 r도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근데 r은 플러스지만 x는 마이너스가 돼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를 갖게 되고요. 탄젠트 값은 x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3, 4분면일 때는 여기를 내가 x, y라고 놓으시면 둘 다 마마입니다. 그죠? 즉 사인 같은 경우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도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4, 4분면일 때는 어떻게 되나 또 한번 볼게요. 4분면인데 4분면이라고 썼네요. 4분면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또 x, y를 잡으면 x는 플러스이면 y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r분의 y 마이너스가 되고요. r분의 x 플러스가 되고요. x분의 y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4분면일 때는 전부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2, 4분면일 때는 사인만 플러스라서 신 이렇게 올산 이렇게 합니다. 3, 4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라서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다 해갖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올산탄코, 올산탄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 4분면일 때는 전부 다 플러스, 2, 4분면일 때는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삼각함수라는 건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은 r분의 x, 코사인은 r분의 죄송해요. 정정. 사인이라는 거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분면의 각은 올산탄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